네, 증시 프리즘 오늘은 증권부 김종학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이번 주 증시는 결국 2,700선 돌파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방향성을 좀처럼 잡을 수 없는데요. 네, 시장이 2,700선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이번 주에 결국에는 2,70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2,700선을 깨고 거래를 시작해서 장중 내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장중에 반짝 2,7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 원달러 환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다시 짓누르면서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920선을 가까스로 지키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어제보다 0.38% 내린 924.44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밤 마감한 미국 시장이 선물 옵션 만기에다가 연은 총재 매파 발언에 결국 나스닥 등 성장주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모습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미국 연준안에서 의장, 부의장, 그 다음으로 이제 3순위에 드는 사람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발언을 보면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고점에 도달했는지 불확실하다. 이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이면 5월 미 FOMC에서 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1%로 올라가게 되는 연준 입장에 힘을 싣는 발언입니다. 지난 수요일까지만 해도 월가에서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정점이다.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그런데 연준 이사가 이렇게 아예 나서서 기대감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시장이 다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 역시 다시 1,230원 선으로 올라섰고 일본 엔화도 2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외환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장도 약세였지만 특히 투자자들이 뼈아팠던 종목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또 신저가를 기록했죠. 네, 오늘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가슴 졸이면서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그래서 바닥 밑에 지하실, 삼성전자 바닥은 어디라고 꼽아봤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오늘 개장하자마자 66,500원까지 떨어져서 이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채로 반등 없이 신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작년 1월까지만 해도 96,800원을 기록하던 주가가 반년 만에 8만 원 선 안팎을 횡보하면서 8만 전자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었죠. 올해 들어서는 79,400원으로 주가를 좀 회복하면서 시작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6만 원 선 중반까지 주저앉으면서 넉 달 만에 14.81%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주가 하락의 원인을 보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낮은 수율 또 반도체 실적에 대한 우려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보자면 이 시장을 둘러싼 외부 환경, 돈이 돌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움직임 이후에 외국인들이 1월 중순부터 대량의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 최근에는 기관까지 매도 행렬에 가세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이 올해 들어서 그럼 얼마나 팔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를 순 매도한 금액만 기관이 6조 원이 넘고요. 지금 표가 좀 반대로 되어 있네요. 6조 원이 넘고요.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그럼 이 물량이 어디로 갔는가 보면 결국에는 개인이 8조 7천억 원어치를 모두 끌어안으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주저앉는 동안에 그 모든 부담을 떠안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중국 봉쇄 쪽 영향도 좀 일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중국이 지금 전 세계 IT 수요의 한 30% 이상을 지금 점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또 계속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개인들은 지금 이걸 다 받아내고 있단 말이죠.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왜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은 사실 주가 하락만 보면 견디기 매우 어렵겠죠. 하지만 삼성 같은 기업이 설마 더 하락하진 않겠지. 실적만큼은 아주 튼튼한 기업이라는 믿음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런 어떤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는 기초 체력이 아주 탄탄하다. 그리고 그동안 주가 하락이 과하다라는 인식이 아주 깔려 있는 건데요.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가, 금융투자업계의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실적을 집어삼켰다. 삼성전자 주가 바닥인 구간을 분석한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관의 보고서를 발췌한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가장 악재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이 이슈에서 이 여러 시나리오들을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단기간에 전쟁이 종결이 되면 재고가 지금 아직은 넉 달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이나 수요 측면에서 영향을 주지 않고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전쟁이 올 여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반도체 재고가 결국에는 바닥이 나면서 삼성뿐 아니라 다른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이 모두 타격을 입게 되고 이 수요가 둔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이 지금 6만 전자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고서가 있는데 유진투자증
삼성전자증권이 2016년 이후에 25차례 이 분기 실적을 분석해서 내는 보고서도 인상적입니다. 앞서 이제 분석만 보면 조금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통상 삼성전자는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바로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016년 이후에 매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 달 이후 주가를 비교를 해봤더니 잠정 실적이 발표된 당일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1개월 뒤에는 주가가 오른 경우가 18번 가운데 12번, 그 상승 확률로 따지면 67% 정도로 따져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또 전망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전쟁 같은 대외 요인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추가 하락이 더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회복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가늠하기에 좀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들이 그래도 좀 현명한 판단을 한 거겠죠? 아무래도 지금은 기다리는 입장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당장 내다파는 건 더 많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투자자 움직임을 볼 때도 지금이 저점 구간이다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분석을 보면 공통적으로 2분기 반도체 가격이 회복하고 또 반등의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도 하고 또 원자재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살아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석유류 가격의 압박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곡물 수출을 중단하는 그런 또 파장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모두 연준에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직 덜 지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거를 보태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짓누르는 거시적인 문제가 해소되어야 이 6만 전저를 탈출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특징 또 있을까요? 오늘장 아무래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리오프닝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영화관주가 오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영화관주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는데 이 리오프닝주가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건 아니었습니까? 네, 아니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리오프닝주 가운데서도 영화관주, 콘텐츠주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이 CJ CGV와 쇼박스, J콘텐트리, 이제 메가박스를 운영하는 이 회사가 강세를 보였는데 영화관은 그동안에는 음식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도 못했었던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이제 풀리면서 팝콘 판매도 늘어나고 팝콘에 의한 실적도 기대가 된다. 관람객 유입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 주가가 아주 크게 올랐고요. 예. 영화 배급이 가능한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이나 유통,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이미 아주 큰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많이 보여왔거든요. 제주항공만 해도 이미 41%가 올랐고 편의점 관련주,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20%의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격적인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된 이후에는 기대감만으로는 이제 볼 수 없다. 이 실적이 정말 뒷받침돼야 그동안의 주가가 오른 걸 이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김종학 기자였습니다.